요 며칠 기온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뚝 떨어지니까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횡보세가 길어지면서 투자자들 마음은 마치 다가올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하고 애가 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해당 주식을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명언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겠죠. 오늘의 코인에서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시장을 정확히 읽고 전략을 찾아내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길잡이 오늘의 코인,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립토벨 함께 울려보시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 랠리 펼쳐줬는데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 중에서 S&P 500 지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의 25% 관세와 그리고 또 연준 회의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소화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굵직한 크립토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FTX가 첫 재무 상환을 개시했습니다. 약 12억 달러, 한화로는 1조 7,310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갚으면서 일부 자금을 지급했는데요. 특히 채권자의 98%가 원금을 초과한 118%의 자산을 상환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채무 상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헤드라인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하죠. 또다시 대규모 매수에 나섰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약 2조 8,850억 원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불안과 또 가격 변동성 우려 속에서도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비트코인을 이미 매집했기 때문에 이번 매수가 또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SEC 관련 소식입니다. SEC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각종 소송들이 있는데요. 이 소송들이 모두 중단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플과의 법적 분쟁도 리플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와 또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시장 전반에 확실한 호재인 만큼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의 호재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굵직한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을 통해서 이 시각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반등했었는데요.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솔라나는 전일 20%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약세 흐름 유지해 가면서 1.3%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코인 시세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작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오늘의 코인에서는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서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길러드릴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VIP급 강의 서비스, 최고와 함께하면 오늘 이 강의가 바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닐까요? 퍼즈님이 태워주시는 퍼스트 클래스 함께 탑승하러 가보시죠. 퍼즈님 탑승하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퍼즈입니다. 다행히도 좀 반등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하락할 때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큰 그림으로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잠깐 반등했다고 해서 막 좋아할 게 아니고 역시나 네.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준비한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패턴 배워보는 거잖아요, 퍼즈님. 네, 맞습니다. 네. 엘리엇 파동. 네.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이제 사실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네. 예시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에서 파생된 패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엘리엇 네. 파동에서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 파동이 한 부분만 떼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패턴만 보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턴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패턴의 이름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헤드앤숄더 뭐 들어보셨어요? 네, 헤드앤숄더는 가장 대표적이니까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샴푸 먼저 사실 생각나긴 하거든요. 네. 쓰시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블 탑, 뭐 더블 바텀, 역 헤드앤숄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그 헤드앤숄더나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를 네. 할 말이 많은데 네. 오늘은 진도를 빨랑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꾹 참고 뭐냐면 헤드앤숄더를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헤드앤숄더에서는 이렇게 팔이 있어요. 팔이 있고 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이게 헤드앤숄더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모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모양이 갖춰지고 나면 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 요 아래를 딱 떨어지고 나면 이게 진입이라고 써 있어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써있는 게 진입이에요. 네. 진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손절 라인. 그다음에 여기 목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타겟인데 여기 목표가인 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모양에서 여기까지 이런 모양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에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쓰냐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요 정도까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측할 때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전혀 예측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절대 예측해서 쓰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팔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탑 같은 경우에도 팔이 있어요. 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더블탑 이렇게 두 개 나온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진입, 목표, 손절 이렇게 딱 매매 전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바텀도 이런 식으로 얘 팔이 있습니다. 팔. 얘도 팔이 있어요. 팔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팔이 있고 더블 바텀 한 다음에 딱 뚫고 올라오면 진입, 그 다음에 손절, 그 다음에 목표 이런 식이에요. 역 헤드앤숄더도 팔 있습니다. 팔 있고 이제 역 헤드앤숄더니까 이제 헤드앤숄더 거꾸로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딱 뚫고 올라가면 진입, 여기는 손절, 그 다음에 여기는 타겟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이에요. 매매 전략. 근데 그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먼저 배웠잖아요, 버즈님.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중에 몇 파에서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어려워요. 뭐.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보면 네. 쉽게 말하면 1, 2, 3, 4, 5예요. 네. A, B, C예요. 네. 근데 프랙탈 구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파도 1, 2, 3, 4, 5 A, B, C고 그쵸? 네. 얘도 1, 2, 3, 4, 5 A, B, C고 반복되죠. 네, 1, 2, 3, 4, 5 1, 2, 3, 4, 5 A, B, C 1, 2, 3, 4, 5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 개 선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엘리엇 파동 안에 프랙탈 구조로 엘리엇 파동 안에 엘리엇 파동이 있다. 이걸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요 위에 보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이 바로 헤드앤숄더 부분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안에서 저 팔이랑 헤드앤숄더를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은 어쨌든 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네. 이러한 모습을 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딱 떼갖고 와가지고 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팔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왜 팔이 있는 게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기 때문에 요 자리를 빼서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무조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팔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왜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차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해된 숄더인가요?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팔이 사실 위로 달렸잖아요. 아, 네. 근데 이러면은 헤드앤숄더가 아니에요. 근데 팔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팔이 있어야 되는데 팔이 있는 걸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팔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네. 원래 엘리엇 파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팔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 갔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블 탑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2파 조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3파는 좀 이렇게 낮게 위치돼 있고 2파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할 때가 얘가 이제 거의 요 고점 근처까지 간다고 치면 요 부분만 가지고 오는 게 더블 탑. 이해 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3파가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하면 이게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고. 네. 해서 여기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 2, 3, 4, 5, 1,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떼놓고 오면은 역헤드앤숄더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조정이 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면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의 이제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깊게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얘를 떼다가 조금 더 네, 얘를 떼다가 아 얘는 더블 바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엘리엇 파동에서 나온 거니까 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진입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엘리엇 파동을 이제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었냐면 그 예전 영상 돌려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이제 1, 2, 3, 4, 5 할 때 1, 2, 3, 4, 5 할 때 여기는 1파 고점을 돌파하면 안전 매수 자리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가 진입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역헤드앤숄더는 요거를 돌파하면 여기가 진입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안전 매수 자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저도 1파, 2파 한 다음에 1파 고점 돌파하면 안전 매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숄더도 이런 식으로 넥라인을 돌파하면 진입이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 공부하면은 약간 1타 2피처럼 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엘리엇 파동은 어렵고 이건 쉬우니까 네. 이것만 보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처음 배우시면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버즈님?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속는 경우도 생겨요. 그 속는 경우도 제가 좀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속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자, 차트를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 5, A, B, C잖아요. 네. 근데 요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여기 팔 있죠? 팔 있고 요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요 아래로 뚫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숏 진입을 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많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보여요.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A, B, C로 전환되는 타이밍에서 사실 숏을 들어가거나 물량을 매도하면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네. 그게 아니고 1, 2, 3, 4 요 부분에서도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프랙탈 구조라서.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여기에서 이런 헤드앤숄더 팔도 달렸어 심지어.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야. 그럼 여기서 숏 진입을 하거나 매도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왜 많이 쓰고 유명하냐면 네. 쉬우니까. 네. 네. 쉬우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리 쉬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떨어지고 진입했어요. 진입하고 올라가면 손절하면 돼요, 사실.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버스.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고 요거 모양이 나오면 매매 전략대로 해라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못 난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매매 전략대로 접근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땐 손절하고 어쩔 땐 수익을 보겠지만 어쨌든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왜냐면 손절은 이만큼이고
아까 보면은 손절은 이만큼이고 수익은 이만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률이 반반만 나와도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자산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이 부분만 따로 떼어갖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인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 매매 전략만 잘 지키면 돼. 이게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 정도고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건 엘리엇 파동인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이 내가 엘리엇 파동 봤을 때 1, 2, 3, 4야. 그러면 여기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와도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추세를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파가 거의 다 갔어. 오파에다가 확장까지 나왔어. 근데 네. 확장까지 간 이후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여기서 추세가 꺾였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갔죠? 네. 그 추세를 보는데 좀 활용하는 보조 같은 거네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활용하는 보조라기보다는 그냥 엘리엇 파동 안에 이제 요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 뭐 더블탑, 더블바텀 이런 게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냥 엘리엇 파동을 보면 다른 건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엘리엇 파동만 알면 되는 거예요, 퍼즈님? 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의 모든 파동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요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럼 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뭐 더블탑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요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완전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1, 2하고 지금 3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 4거나 네.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오파의 끝에 도달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여기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하거나 숏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파가 올라갈 거니까. 고점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 근처에 네. 가가지고, 예를 들어 요 근처에 가서 막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많은 물량의 매도를, 혹은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오파의 끝이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3파, 4파거나 아니면은 3파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패턴만 보고 매도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엘리엇 파동이 지금 3파, 4파 정도에 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크게 들어가거나 물량을 많이 매도해버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헤드앤숄더 모양만 보고 매도한 거랑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네. 근데 어려워요, 퍼즈님. 왜냐면 이 시험도 기출문제 푸는 거랑 이론을 습득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풀어주시나요? 코인 차트 보면서. 아, 그거는 이제 추후에. 오늘 추후에.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랑 이런 걸 아마 좀 많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정도면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사실. 정말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게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올라가고 2018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요런 식으로 딱 됐을 때, 이거 더블 바텀인가요? 바텀이네. 근데 더블 바텀일 수도 없는 게, 사실 요걸 뚫고 올라와야 더블 바텀이에요. 아하. 맞잖아요. 네. 네. 그럼 요걸 뚫고 올라와서 매수를 해야만 더블 바텀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나서 딱 올라오니까 요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3중 바닥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요런 식인데 이제 얘가 더 떨어지고 얘도 더 떨어지고 하면 3중 바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 뭐냐면 3중 바닥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아. 이제 갈 거니까요. 네, 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네, 근데 네. 이거를 제가 파악했을 때 이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저는 네. 이렇게 A, B, C로 파악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네, 굳이 여기서 요 3중 바닥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좀 조심해라라고 말했었는데, 오. 요때 당시에 3중 바닥이라고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얘기 아시죠? 완전 반대로 가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지금 열심히 잘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네.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3중 바닥도 정확하게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얘가 요 라인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3중 바닥 혹은 뭐 역헤드앤숄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요렇게 바닥 3개 찍었으니까 올라갈걸요? 이런 식으로 예측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퍼즈님은 C파라고 보신 건 엘리엇 파동까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렸을 때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 그다음에 A, B, C, 그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때 파동 카운팅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트레이딩 뷰에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타버서 트레이딩 뷰 타버서가 됐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것만 알고 그다음에 헤드앤숄더는 매매 전략을 위한 건데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삼중 바닥이다 할 때 혼자 C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확신을 가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저도 뭐 확신을 가진다 이게 아니고, 네. 만약에 3중 바닥이라고 한다면 넥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3중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가 아니고, 네. 네. 근데 여기도 안 뚫었는데, 네. 여기를 뚫었으면 저도 C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네. 근데 이렇지도 않았는데 3중 바닥이니까 사라 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좀 제가 네. 와이프 패턴은 다음 시간을 미루고 하모니 패턴이라고, 하모니 패턴도 유명한데, 네. 여기 하모니 패턴 책을 보시면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다고 대놓고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모니 패턴도 역시 엘리엇 파동의 특정한 부분들을 떼어서 가지고 온 건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X, A, B, C, D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네.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모양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롱 포지션을 진입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떨어진다가 아니고, 네. 이렇게 요 패턴이, 요 비율도 다 있으니까 요런 게 완성이 되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도대체 아까 지금 요 모양 기억하세요? 요렇게 생긴 모양. 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다시 또 요걸로 보여드리면은 어디서 나온 모양이냐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아까 전에 봤던 모양이죠. 요렇게. 네. 네. 오파랑 ABC 파동 다 합친 네네네. 프랙탈 구조에서 크게 보면 네, 되는 맞아요. 건가요? 크게 보면. 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파동이 끝나고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의 관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엘리엇 파동의 특정 부분을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 돼 있네.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만 이제 바꾸면은 아까 있는 하모니 패턴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죠? 네. 그냥 하모니 패턴을 그냥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모니 패턴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네. 활용을 하냐면, 네. 하모니 패턴도 예측이 아니고, 네. 여기서 진입하면 어디까지 익절 구간이고 어디서 손절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반복한다면, 네. 손절도 나고 익절도 되겠지만 요걸 그대로 반복한다면 수익이 난다는 개념이에요. 예측의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나 요런 거 고점이 어디 근처까지 갈까를 좀 본다라고 친다면, 네. 왜냐면 하모니 패턴 여기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안 먹는 거예요, 얘는. 퍼즈님이 항상 남기신 명언이 있잖아요. 오파 고점 같은 거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고점에 매도할 생각하지 네. 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니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엘리엇 파동만 열심히 잘 공부하면 다른 패턴은 사실 공부할 필요 없긴 하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을 잘 볼 수 있으면은 이 패턴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는데요, 파즈님.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에 예정되어 있는 중요 고용지표로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항상 빠르고 핵심적인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